생각해보니까 저랑 네이버는 여러가지 접점이 있었네요. 수년 전 NHN재팬이 네이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검토 시기였던가요? 그 시기에 클라우드의 구조에 대해 교육을 제게 요청을 해서 NHN재팬의 이사님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는 시부야의 히카리에라는 건물 오피스에서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네요. 그 뒤는 롯본기 오피스에도 몇 번이나 갔었죠. 한 게임 사업을 코코네에 매각한 뒤에 끈끈하게 붙어있던 한 게임 서버 분리 작업도 도와드렸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프라 담당자가 일본에 출장을 오면 자주 식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이야기도 많이 듣긴 했었는데요. 정작 어느 게 네이버고 어느 게 NHN인지 전 신경도 안 써서 몰랐는데요.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던 지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경제나 그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유튜브에 썰을 푼 사람 중에 좀 걸리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단지 네이버와 야후가 합친 뒤에 네이버 클로바 AI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야후에서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대목만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클로바 AI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써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납득을 하시나요? 저 역시 네이버 클라우드가 쓸모는 없지만 최소한 한국 기업들에게라도 쓰게 하려고 영업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조차 다른 곳을 선정했죠. 이게 초창기가 아닌 바로 2022년 이야기였는데요. 이때까지도 네이버 클라우드는 VPC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면서 그걸 가격으로 어떻게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싸게 해줘도 안 되는 기능 때문에 생기는 손실은 노가다로 메꿔야 하거든요. 이미 애저, AWS의 엄청난 기능들 때문에 편해져 버린 지금 마이너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러니 소외받는 것이죠. 클로바 AI의 경우 비즈니스로 쓸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저도 비즈니스 도입을 위해서 조금 보았는데요. 그냥 재미로 써볼만 한 정도랄까요? 차라리 라인 비즈니스에 있는 챗봇 서비스가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랑 야후가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콘텐츠에서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아무리 떠들어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이야기였는데요. 2014년부터 한국에서 제가 떠든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 중요한 데이터의 보관, 정제, 운반 기술은 아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습된 데이터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네이버의 13년간의 데이터가 중요해요 라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 13년간의 데이터에 학습을 시킨 결과셋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데이터는 줘도 되는 거거든요. 즉, 데이터의 보관 정제 기술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 시점 이후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지만 영상에 대한 대상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관은 6개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5년 정도 데이터가 보관되었을 거고요. 방대한 채팅 데이터가 13년 어치가 보관되었을까요? 그동안의 비즈니스 노하우나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라면 그런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13년간의 채팅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인데요. 설마 하루에 수십억 건에 올라간 채팅 데이터를 전체 서비스 기간 동안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대부분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결론은 요즘 AI 시대라고 해서 네이버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슈몰이를 하는 분들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정보가 너무너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이버가 아무리 운영체제가 안 좋고 데이터 관리가 안 좋고 기술력이 낮아도 이만큼 커진 회사라는 것은 사업력과 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AI 쪽 기술력이 떨어진다 한들 지금까지 했던 사업 가치는 제가 카카오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라인에선 잘 적용되어 충분히 훌륭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인이 해외에서 성공한 이유는 각국의 스탬프가 잘 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전화번호로 등록하지 않으면 못 사는 스탬프가 있죠. 그게 오히려 희소성을 주어서 글로벌하게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의 재미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라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인 비즈니스의 메뉴는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없으면 깊이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개발 에이전트가 영업을 뛰면서 B2B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제가 플랫폼과 서비스를 비교한 콘텐츠가 있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서비스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업을 하는 기업이 공급자가 되거나 공급자를 도와주는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어 수익이 나게 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영업을 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고 라인은 이걸 충분히 훌륭하게 잘 해내겠습니다. 라인 비즈니스의 독자 메뉴를 만드는 기능이나 챗봇 기능, 그리고 회원증 관련 기능들이 복잡한 대신에 편리하고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였죠. 그리고 이제 소뱅과 라인이 합쳐져서 QR 결제는 사실상 한 회사가 되었네요. 3천만이 넘는 가입자와 수많은 가맹점이 통합되어서 중복 포함 이제는 7,500만인가 하는 사업자를 가진 QR 서비스가 되었죠. 단순히 라인을 메신저 사업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본 메신저 사업자만 분리해서 별도 회사를 만들고 그곳의 지분만 전부 매각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대로 라인 야후에서 계속 관리했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쉬웠으면 이렇게 난리 났을까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했겠죠. 아무튼 정부가 개입해서 잘 협상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현 정부에게 맡겼다간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혼자서 일본 정부와 싸우거나 혼자서 한일 정부 양쪽이 적이 될 수 있으니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 저 역시 결론을 짓고 싶지만 당사자들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실제로 이건 초유의 사태이고 선례가 만들어지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게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